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에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다행히 남해안을 좀 비껴간다 라고 하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휴일인데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한동훈과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심에 기댔는데 윤심에 매달려도 윤심은 싸늘하다. 믿을 것은 지금 여론전밖에는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이 차기 지도자를 뽑는데, 그러니까 보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기 지도자를 뽑는데 보름여 전에는 오세훈에 이어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세훈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 10% 정도 차이가 났는데 보름여 만에 이걸 뒤집었다. 한동훈이 1%포인트지만 오세훈을 앞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동훈과 이준석 무엇이 다른 것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휴일인 오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보다 못한다가 잘한다를 앞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당장 이렇게 발등에 불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말 국정의 폐단들, 그동안 대표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비리 부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실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어서 이제 보수가 재집권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기 지도자, 그것도 보수층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보수 정부가 다시 재창출, 정권을 재창출해내야 한다. 그게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절실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집권을 가끔 할 때마다 나라가 절단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날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진보는, 제가 지금 보수 진보를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딱 하나를 꽂으라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품격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비리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책임감입니다. 나라, 국정을 향한 이 책임감의 차이에서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생긴다. 차기에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입니다. 정통 보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또 정권이 보수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서치뷰 지금 한 달 전, 보름 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세훈과 한동훈이 15%씩 나란히 양강 1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홍준표가 이었는데 보수층,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동훈이 23%, 오세훈이 22%, 1%포인트 차이로 한동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동훈은 본격적인 정치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 다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에게 보수층이 이렇게 집중적인 지지율이 모이고 있다. 물론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에게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 쪽의 지도자를
보수 지지층은 누구를 차기로 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한동훈이 보름여 만에 10% 차이가 나던 오세훈과 그걸 뒤집고 이제 1% 정도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오늘 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과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이준석 대표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그분들이 자신을 일을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그분들은 윤핵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자신이 여당의 대표인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지지율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 지금 지지율 하락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역할은 함께 가는 것인데 자신은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 지금 이랬습니다. 여기 역할에서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역할이 없었다.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역할을 맡겨주면 20일 안에 이 지지율 하락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반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에서 왜 그렇게 싸움만 많이 하느냐. 당대표, 여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싸움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치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정치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정치 현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정치꾼이 아니고 진정한 리더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준석의 말부터 제가 잠깐 이 이준석이 왜 책임이 없는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제 가까운 분들이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과 또 뭐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했는데 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준석을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그 윤리위 문제도 있고 이준석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정치 행태를 바꾸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준석이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더 이상 국민의힘 대표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준석 체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상납도 중요하고 뭐 증거인멸도 중요하고 이준석의 정치 행태가 많은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또 탈당을 한 뒤에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 이런 데에서 아주 나쁜 버릇들을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꽂으라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의 뭐 모든 잘못은 덮어놓고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기 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역할을 부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이 일을 못하게 주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일을 못했으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역할을 주면 지지율 하락 문제를 당장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진짜 좋은 정치를 위해서 자신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다 보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는 것이 아니냐. 따뜻하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원희룡이나 오세훈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원희룡과 오세훈이 지금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책임감으로는 품격으로는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원희룡이 어떻게 대답했을까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희룡이라면 제 추측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원희룡을 지켜봐 왔습니다. 원희룡이라면 지금의 지지율 하락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내놔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 당대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 않는다. 역할을 해달라고. 원희룡이라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는 주변에서 자기의 발목을 잡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것이다. 원희룡은 먼저 사과부터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따뜻한 커피, 차가운 커피가 어떻게 가능하냐. 리더십은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따뜻하게. 집권 여당의 리더십은 따뜻한 것이 기본이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차갑게 대하는 것. 커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찬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추운 날은 따뜻한 커피를 찾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폭인 것입니다. 이 핵심 정점에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이나 원희룡이었다면 사과부터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사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준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안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아서 누가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대표 그만두면 됩니다. 이준석이 문제인 것은 상납, 증거인멸, 정치 행태가 문제가 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떠한 일도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당대표를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하러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덕담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웃었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아주 형식적인 덕담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이 전혀 대표로서 역할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내리고 있는데도 자신은 역할이 없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말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떠한 일도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에게 왜 기대가 모이느냐? 한동훈이 어떻게 해서 지지율 1위가 될 수 있느냐? 차기 지도자. 한동훈을 많은 보수층들, 많은 국민들의 한동훈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권력형 비리를 바로잡아달라. 정말 한동훈이 자주 이야기하는 부정부패만은 뿌리를 뽑아달라. 이 기대감이 한동훈에게 모이고 있는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준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제가 이거 한동훈과 이준석을 비교조차 하면 또 많은 분이 저를 나무라실지 모르겠는데 책임감 있는 자세, 명료한 언어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책임감입니다. 품격 있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흐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이고 이재명이고 이런 부류라고 하는 겁니다. 말장난을 하고 궤변을 열어놓고 그걸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꼭꼭 집어서 어디가 궤변이고 어디가 거짓말이고 꼭꼭 따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특히 연세에 계신 분들은 많은 조직에서도 활동을 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의 영역에서 그들이 뭔 말장난을 하고 있고 나라를 어떻게 망칠 것이고 무슨 장난을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 30대 청년들과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통 보수의 차기 정치 지도자의 모델로 오랫동안 제가 봐온 원희룡을 꼽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책임감, 명료한 자기의 소명의식을 갖고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원희룡이 아쉬운 것은 대중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도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그 전문적인 책임감에다가 남다른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과 한동훈, 전문적인 지식, 국정에 대한 경험, 배우려는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원희룡과 한동훈이 앞으로 대중성, 국민들 앞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그 대중성을 보여준다면 차기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말장난이나 말솜씨, 말싸움 등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정치는 대중성을 확보하고 인기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 그게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그 미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정에 대한 자세, 전문성,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책임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뭐 어떤 대중성을 확보하더라도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보수층이 꼽은 차기 지도자 1위다, 한동훈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을 보여줬다, 가지고 있다, 한동훈이 정말 차기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는 그 숙제가 남아있다. 이준석은 왜 안 되느냐, 이 대목에서. 이준석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대표로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인데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당대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바꿔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을 비교해서 혹시 좀 언짢으셨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또 지지율을 또 회복하는 이런 길 거쳐가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고, 그 다음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해서 재창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떠든다고 정권 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에다 대중성을 확보한 후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보수의 차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보수의 차기 지도자는 이준석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